자, 계속해서 2교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문제도 6문 중에 4문을 선택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죠? 1번에 보면은 집안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를 하는 스마트 계측의 필요성 및 활용 방안 나왔어. 그죠? 자, 이거는 스마트 계측은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죠. 그죠? 2번에 보면은 이게 그라운드 앙카의 초기 긴장력 결정이 나서 그죠? 요거. 자, 요거는 토질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것도 처음 나왔던 문제고, 그죠? 동상 깊이 결정, 요거는 기출 문제지, 그죠? 자, 터널 집어져 종류 기대 효과도 기출 문제, 그죠? 콘크리트 시공 이음도 기출 문제지, 그죠? 하수 안급 손상 열하 보수 방법, 이것도 콘크리트 보수 보강을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초기 긴장력하고 스마트 계측하고는 조금 쓰기가 난해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내문 요걸 주로 쓰셔야 되죠, 그죠? 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쪽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스마트 계측이 나왔어요, 그죠? 스마트 계측. 자, 스마트 계측이 뭐냐, 이게 스마트 계측이죠? 자, 첫째. 자, 여기서 빅데이터. 자, 그 다음에 IoT. IoT가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IoT. 자, 그 다음에 무선 센서. 무선 센서.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 등, 요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나 무선 데이터나 네트워크를 융합한 거죠. 자, 융합한 스마트 기술, 융합한 스마트 계측을 말한다. 그죠? 자,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프로그램, 그죠? 우리가 자동 데이터에 의해서 계측 기록 관리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계측을 수시로 측정해서 그걸 프로그램에서 저장하고 그걸 다시 전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에서는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이나 무선 센서나 네트워크를 융합한 스마트 기술에 그러면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우리는 하는 스마트 계측이랍니다. 그죠? 빅데이터든 IoT 하든 그 다음에 무슨 센서 하든 이거를 융합한 거, 두 가지 이상 융합한 걸 스마트 계측 관리 기법이라고 한다. 자, 그럼 스마트 계측에 여기서 필요성이 나죠. 필요성. 자, 필요성을 보면 우선 센서. 센서가 IoT. 이거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그 측정. 그 다음에, 통신 장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급 연계성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통신 기술이에요. 통신. 전송을 해야 되니까, 그죠? 양방향 통신. 서로 현장하고 관리자하고 이게 양방향 통신이 됩니다. 양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물 안전 상태를, 그러면 요게 자동 예보 경보 시스템. 자동으로 예보를 하고 경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 상태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 해야지 뭐냐? 어떤 위험이 있으니 예보를 해주고, 그 다음 위험에 경보를 해주고, 그 다음 안전성 검토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죠? 어떤 사면이 있어요. 그죠? 사면이 있으면은,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사면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변행률계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하수위계, 그 다음에 경사계도 있어요. 지하수위계, 경사계도 있어요. 그죠? 변이 말뚝도 있어요. 변이 말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로그가 있어요. 데이터 로그가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방지센터가 있어요. 방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방지센터. 그러면 얘가 항상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서 이상 징후가 나오면은, 여기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보를 해줘요. 경보를 해주고, 신호를 담당자에 연락을 가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보 기능, 그죠? 어디에 대피해라.
그죠? 그럼 차단해라. 이런 기능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수계가 있어요. 한강이나 이런 수계가 있어요. 수계가 있으면은 이 강마다 댐이 있어요. 댐이 있어요. 그죠? 댐이 센서를 하면은 이 한강 수계 관리 시스템이 나와요. 관리 시스템을 하면은 모든 센서가 돼 있어요. 센서가 되면은 자, 이 수위가 착착 체크되면은 자, 1번 문 열어라, 2번 문 열어라, 3번 문 닫아라, 어쩌라 저쩌라 이게 자동적으로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예보 경보가 돼 있어요. 대피를 해라. 그럼 호우 경보 이런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시스템, 이런 수계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사면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관리 시스템을 이거 스마트 계측이라고 그래요. 그죠? 무선 계측, 무선 시스템으로 자, 계측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자, 저장을 하고 예보와 경보 시스템을 해서 주는 거. 이걸 가지고 스마트 계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이 뭐냐? 무선 시스템으로 됩니다. 무선 시스템이라는 걸 말한다. 그죠? 자, 이거 스마트 계측. 그래서 두 가지 이상. 그러면 자, 기록하고, 자, 저장하고, 전송하고, 예보하고, 경보하고, 안전 상태를 평가하는 거다. 실시간. 자, 이걸 가지고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죠. 유비쿼터스, 자, 유계측이라고도 합니다.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라는 게, 자, 신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가 유비죠. 그죠? 항상 실시간으로 계측 관리를 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우리 스마트 계측, 스마트 계측은 유비쿼터스 계측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이걸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게 이제 수동 계측이죠. 이거 스마트 계측의 반대는 수동 계측이에요. 수동 계측의 문제점이 뭐냐, 보세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일정한 시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부터 4시부터 맨날 요 시간에만 계측하는 거예요. 수동 계측, 그죠? 그럼 주에 또 1회 내지 뭐 3회 이렇게 계측을 할 거예요. 계측하면은 이걸 또 서류를 만들어요. 서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려면은 최소한도로 7일, 10일이 소요돼요. 수동 계측을 하면은 현장 계측을 해서 자, 보고를 해서 자, 그다음에 상부에 올려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해 가지고 대책 수립하면은 10일 걸려. 그런데 이걸 하면은 바로 실시간이에요. 바로 실시간 처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소규모 공사예요. 소규모 공사.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미만. 자, 소규모 굴착에는 그 계측 관리가 유명무실해요. 그죠? 유명무실하죠. 제도가 미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도입하니까 첫째 상시적 관리가 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설계 오차를 줄일 수가 있더라. 자, 사고를 사전 예방이 가능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적 피해. 그죠? 이걸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스마트 계측,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자. 유계측을 실시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동 계측은 정해진 시간에다가 보고서를 기록해서 그걸 보고하고 다시 대책을 수립하고 하면은 뭐 7에 10이 다 걸리는데 그 후 사고 난 뒤에 뭘 하느냐. 자, 그럼 스마트 계측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밤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이렇게 물이 꽉 찼어요. 물이 꽉 차니까 이게 붕괴 위험이 생겼어. 그러면 자, 수동 계측은 그 이튿날 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센서가 올려가지고 우리가 관련 직원한테 경보가 가요. 경보가 와서 조치가 취하도 돼요. 그러면 문제 도로라든가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걸 차단할 수 있어요. 이게 스마트 계측이에요. 그죠? 자, 유비쿼터스 계측.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측하고 자동 관리하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예보, 경보, 조치를 취하는 걸 스마트 계측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그라운드 앙카에 자, 초기 긴장력 결정이라고 해서 그죠? 자, 초기 긴장
초기 긴장력이요. 초기 긴장하면은 그럼 여기다가 손실이 있어요. 손실. 초기를 땡겨다 쓰면. 그럼 손실이 뭐냐?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릴렉세이션도 있을 거고, 자, 크리프 변형도 있을 거고, 자, 이런 그 정착 장치의 스립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초기 긴장력은 이 손실력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최소 긴장력을 최소 긴장력에다가 초기 손실력을 합한 것을 우리는 초기 긴장력이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줄어들 거. 그죠? 내가 했는데 어떤 긴장력이 있는데 최소한도로 지지해야 할 긴장력에다가 손실력을 고려해서 추가로 더한 걸 초기 긴장력이라고 그래요. 초기 긴장력이다. 자, 그러면 초기 긴장 결정할 때, 자, 그러면 앙카가 이렇게 쓰면 저항성, 앙카의 저항성 T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릴렉세이션, 자, 긴장력 감소량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번째, 집안의 크리프 변형. 방금 크리프 변형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크리프 변형 어떻게 하느냐. 그죠? 자, 그 다음에 크리프 변형, 자, 긴장력, 자, 저항 개념.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잔존값, 요거지, 잔존값. 이게 뭐냐. 이 손실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T가 얼마인데, 릴렉세이션이라든가 크리프 변형이라든가 슬립이라든가 손실량이 얼마냐. 그러면 최소로 내가 지지해야 될 남아야 될 긴장이 얼마냐. 그래서 요걸 초기 긴장력을 결정한다. 그럼 다시 초기 긴장력이라는 것은 최소로 유지해야 될 긴장력에다가 릴렉세이션이라든가 크리프 변화라든가 슬립이라든가 손실량을 다 플러스해서, 자, 이 손실이 생기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긴장력을 우리는 초기 긴장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은 도로에, 자, 동상했어. 그죠? 동상. 자, 그 다음에 동상의 깊이 산정. 자, 방지 대책. 두 가지 물었네. 그죠? 자, 우리가 동상이 있고, 동결이 있고, 연화가 있죠, 연화. 자, 도로가 있으면은, 자, 이 동결 깊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하수위가 있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고 플러스요. 그럼 여기서, 자, 서리발이 이렇게 하면 아이스렌즈를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모관수가 이렇게 오죠. 그래서 얘는, 동상은 얼어서 상향으로 작용하는 거. 자, 그걸 다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프로스트 히브다. 그죠? 히빙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동결은 강수 어는 거. 연화는 녹아서 질퍽질퍽한 거.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우리가 온토모다. 이렇게 하죠. 그죠? 온도가 마이너스로 가서 토질이, 자, 모관수가 큰 토질, 실트가 있어. 모관수가 발생하니까. 얘가 얼으면 요만큼 가는데 자꾸 수분이 올라오니까 자꾸 커지는 거 이렇게. 그죠? 온토모죠. 그럼 동결 깊이 산정 방법은 뭐냐 하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는 심태일렬이라고 그래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단차 안치라고 그래요. 그죠? 자, 심태일렬이 뭐냐면은 심도계. 자, 이렇게 처음 해서 멘틸 레벨이라는 걸 가지고 색깔을 보고 하는 거. 테스트 비트란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4시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상대 자료를 해서 동결 지수를 이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열전도율을 하는 게 있어요. 열전도율이 뭐냐 하면은
자, 동결 깊이를 산정하면은 48의 KF의 L의 루트라고 있어요. 그죠? 이 단열재 열 전도짓을 요거 동결 지수. 그다음에 요거는 얼음의 융해 잔열 해서 동결 깊이 하는 거. 요걸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자, 여기 있을 때 자, 이 마이너스는 여기다 단열재를 하는 거예요. 단열재. 단열재를 하면 마이너스 안 가죠. 그죠? 그럼 여기다 물이 몰로 차단을 해버려요. 차단하면 모관수가 몰로 가죠. 차단하고. 여기다가 안정천이에요. 그죠? 자, NaCl은 연막칼슘으로 빙점을 낮춰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치환해버려. 치환해가지고, 자, 여기서 골재가, 그죠? 자, 우리 그 모관수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런 칸을 하면 수위가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관을 하면은 여기 수위하고 여기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하면은 자, 요걸 확대를 시켜 보면은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요. 이렇게. 딸려 올라가요. 그러면 딸려오는 걸 요걸 4분의 파이의 D 자승의 감마 WH 자, C가 물무게 돼요. 여기 HC예요. HC. 그러면 T의 코사인 알파 파이 D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가 자, 물이 그죠? 자, 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이에요. 그죠? 잡아 당기는 힘.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요걸 하고 그죠? 여기 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T의 코사인 알파는 요게 돼요. 그럼 파이 D는 요거죠. 그죠? 자, 물이란 것은 자, 이 경계면이 있어요. 경계면. 예를 들어서 나무 이렇게 해보면 아침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 요걸 가지고 오는 표면 장력이래 그래. 물은 공기하고 붙이면은 스스로 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표면 장력이 생겨요. 컵에다가 만약에 물을 따면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왜? 여기는 다다다다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붕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은 여기 물이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톡 떨어져요. 그럼 저 표면 장력이 있을 때까지 커졌다가 더 이상 못 커지면 톡 떨어져요. 그래서 물이 쪼르륵 해가 톡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표면 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요 HC는 자, T의 코사인 알파의 파이 D는 4분의 파이의 D 자승. 자, 감마 W가 나와요. 그죠? D 없어져요. 파이 없어지고. 그럼 여기 4T의 코사인 알파는 자, 여기서 D의 감마 W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 HC가 나와요. 그럼 요거는 온도, 표면 장력 온도가 낮을수록 커집니다. D가 적을수록 커져요. 그럼 이거를 크게 하는 걸 기한이라고 그래. 그럼 온도, 물은 온도가, 그죠? 그럼 결국 온도가 낮으면, 엔진 오일도 온도가 낮으면 더 찐득찐득해져요. 물도 똑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관수도라고 그래. 모관수도라, 그죠? 이거 올라가는 물을. 그럼 물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집안에 있으면 여기 물이 있으면은 땅 속에서는 이렇게 모관수도 수증기로 올라가요. 수증기 올라가는 힘이 모관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생기더라. 그래서 자, 단열을 하든가 차단을 하든가 안정처리를 하든가 자, 치환을 해서 한다. 그죠? 자, 요게 지금 현재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동사방대책이 되겠고,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에) 보면은 터널 15제 종류와 기도 효과. 자, 그럼 여기서 감지보제, 두 번째 락볼트, 세 번째 쇼크리트. 요거 쓰면 되지, 그죠? 자, 그럼 강지보제, 자, 그 다음에 락볼트, 쇼크리트.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강지보제를 보니까 H형광이 있어요. 자, U형광이 있어요. 삼각격자지봉이 있어요. 그죠? H형광, U형광, 삼각격자지봉.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기대의 효과는 뭐냐?
자, 임시 보관 기능이죠. 임시 보관 기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하중을 분산하죠. 하중 분산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공시에, 자, 우리가 지지 기능,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공변이를 방지한다. 락볼트가 있어요. 락볼트, 그죠? 자, 선단 정착형이 있고, 그죠? 선단 정착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셀링 볼트도 있고, 그죠? 접착형도 있고, 그죠? 자, 그거는 레진형도 있어요. 레진형도 있는데, 자, 그러면 얘들은 하는 게 뭐냐? 자, 일체형이죠. 집안 일체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탈락 예방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스펜션 기능을 하고, 자, 빔 기능이죠. 빔이 뭐냐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아치 빔 기능합니다. 그죠? 빔 기능하고 안반 파쇄를 방지하기도 한다. 자, 쇼크리트를 보면은 건식, 습식, 요거는 하죠. 그죠? 건식, 습식이다. 그러면, 자, 이 건식, 습식은, 자, 여기 기능이 뭐냐. 그죠? 자, 탈락 방지죠. 자, 그 다음에 지지 기능, 그죠? 예, 지지 기능이죠. 자, 집어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풍화 또는 균열을 예방 기능하죠. 그래서 강지보제, 락볼트, 쇼크리트에서 종류 기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5번에 보면은 시공이음 나왔네요. 그죠? 시음의 1. 설치 목적 2. 시공 시 유의사항. 자, 이거는 시공 시 필요에 의해서 한다. 필요가 뭐냐? 자, 철근 작업이 있고 커피집 작업을 연속으로 할 수가 어디에 끊어줘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치마균열을 방지하려고 해요. 치마균열을 방지하려고 한다.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시공이면 박스 가드가 있어요. 그죠? 박스 가드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시공이면 여기 할겠죠. 여기 할 거예요. 그럼 치마균열을 방지하기도 하죠. 그죠? 박스 가드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박스 가드를 한번 볼게요. 박스 가드. 자, 이런 식의 박스 가드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죠. 여기 끊어치겠죠. 자, 또는 교량을 한번 볼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연속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상경간 연속교가 있어요. 상경 연속교 보면은, 자, 이렇게 모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죠. 자, 이렇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끊어줘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이걸 종방향 시공용, 자, 연직 시공용. 자, 이렇게 하는 걸, 자, 우리는, 자, 철제 시공 시 철근 작업과 콘크리트 작업을 연속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디 끊어줘야 되고, 치마 균열을 방지하려고도 끊어지고, 그죠? 일일 마감면에서도 끊어줘야 돼요. 자, 그럼 시공이음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공이음 했을 때, 여기에 생콘크리트는 레이탄스가 있으면 제거를 하고, 자, 패스를 발라주고, 조인을 주는 거, 그죠? 이렇게 하든가. 굳은 콘크리트가 있으면은 여기서 치핑을 하고, 그죠? 워터스톱을 하고, 자, 이어주든가. 그죠? 시공이음.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시공이음은 요거 교량에 조인트를 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걸 뭐 시공이음이다. 자, 그 다음에 기존 하사한 거 손상 원인가 보수 방법. 자,
자, 이렇게 하수한 거가 있어요. 자, 첫째. 자, 1 하면은 제로 분리. 제로 분리는 허니콤브를 얘기하면 되겠죠. 제로 분리하고 허니콤브하고, 자, 그 다음에 단면 탈락. 단면이 탈락되는 거죠. 여기 요 내부에 보면 단면이 탈락하고 허니콤브가 이렇게 있을 때, 허니콤브가 있을 때, 자, 두 번째. 세굴 부위에 세굴이 생겨서 하는 방법이죠. 세굴 부위.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균열 발생 납니다. 균열 발생이 나오고, 네 번째. 또는 여기서 백화. 그럼 중성화죠. 중성화 현상이 생겨서 백화가 생길 때. 그죠? 자, 다섯 번째는 구조적으로 힘균열이 생겨, 힘균열. 그죠? 그러면 제로분리, 허니콤브가 생긴 단면이 탈락되거나, 그죠? 세굴에 의해 생기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백화, 중성화 현상이 생기거나, 힘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게 손상원인이에요. 손상원인,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제로분리, 허니콤브가 생기고, 자, 세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중성화 백화가 생기고, 하중에서 자, 힘균열이 생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 표면은 침투성 폴리머를 하죠. 그죠? 침투성 폴리머를 가지고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에폭시로 단면 복구하는 방법. 그죠? 단면을 에폭시 복구를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슈퍼핀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핀 공법. 자, 그 다음에 또는 슈퍼탄이라고 있어요. 그죠? 슈퍼탄 공법. 옷에 새로운 슈퍼탄 공법. 자, 그 다음에 또는 슈퍼 인젝션 공법도 있어요. 인젝션. 그죠? 슈퍼 인젝션 공법 있어요. 자, 이거는 포리우레탄 도료입니다. 그죠? 포리우레탄 도료로 발라주는 방법이죠. 자, 여기 슈퍼탄이 포리우레탄입니다. 슈퍼탄이 우레탄. 그럼 슈퍼핀 공법은, 자, 이 핀 공법은 여기다가 있을 때 다른 재료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 더 해서 이걸 슈퍼핀이라고 해요. 슈퍼핀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젝션은 개질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라팅을 시키는 거예요. 균열 주위, 그라팅을 시키는 방법. 자, 이걸 가지고, 자, 모르면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표, 충, 주, 강, 피, 치, 강, 세비, 강, 피, 시 중에서 뽑아서 간단하게 써도 돼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일반 균열 원리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자, 이것으로서 2교시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